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출근길이 전 세계를 뒤흔들 국제범죄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순간으로 바뀐다면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하와이 호놀룰루 국제공항의 심사관 엘리사 헤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 호놀룰루 다니엘 K. 이노우의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엘리사 헤일리입니다. 저희 공항은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하와이의 관문이자 세계적으로 중요한 허브 중 하나예요. 매일 수백 명의 여행객들을 만나며 그들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와이는 낙원이지만 공항은 24시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곳이죠. 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사건이 얼마 전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여권을 확인하고 여행객들에게 간단히 질문하며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여권을 가진 한 젊은 여성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정장 차림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관광하러 왔다며 간단한 대답을 했지만 대화를 이어갈수록 뭔가 조금씩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죠. 여권을 들여다보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도 가장 위조가 어렵다고 평가받는 여권 중 하나인데 제가 든 여권에는 뭔가 미세한 이상함이 느껴졌어요. 이 여권 뭔가 이상해. 제 직업적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의심이 제가 상상도 못한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이 여권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바로 그녀의 여권을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표지의 질감, 홀로그램의 각도 변화, 그리고 기계 판독 코드까지 모든 걸 면밀히 비교했죠.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미묘하게 다른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권의 정보 페이지에 있는 보안 필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 여권은 특정 각도에서만 나타나는 정교한 보안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권의 패턴은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건 그 여성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여권을 더 오래 살펴보고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자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손을 꽉 쥐고 대답하는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여권 단순히 잘못된 여권이 아니라 국제 범죄와 관련된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결국 저는 상부에 연락해 여권을 정밀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더욱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일행 없이 혼자 여행하고 있었죠. 보통 관광 목적으로 하와이에 오는 여행객들은 가족, 친구 혹은 단체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죠. 지금 입국 심사받는 사람들이 베이징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베이징에 있는 한국인일 수도 있었겠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론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드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대답들 그리고 그 행동들과 맞물려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이 더해졌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방문하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와이키키 해변?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준비된 답변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고 더 깊이 물어볼수록 그녀는 점점 더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대답이 엉켰고 결국 그녀는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혼자 여행 중이시군요? 제가 이렇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태도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단순히 긴장한 여행객 같아 보였지만 제 직업적 경험은 그 이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보통 혼자 온 여행객들은 자신감 넘치거나 계획이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았고 답변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여권을 이용해 무언가를 감추려는 게 아닐까? 그녀가 일행 없이 혼자라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녀를 세컨더리 룸으로 보내고 보안팀과 즉각적으로 협력하여 이 여권과 그녀의 정체를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안팀의 협조를 요청한 뒤 그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단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여권의 진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여러 국가를 짧게 방문한 흔적이 있었다고 하며 특히 그녀가 방문했던 국가들 중 일부는 위조 여권과 밀수 활동이 빈번히 보고되는 곳들이었죠. 게다가 분실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녀가 소지한 항공권 정보도 이상했습니다. 호놀룰루에 도착한 뒤 3일 뒤에 출발하는 티켓이 있었지만 그 목적지는 다소 이례적이었어요. 대개 하와이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돌아가는 티켓이 자기 나라로 향하거나 또 다른 관광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범죄 조직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의 특정 도시였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경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그녀의 소지품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직원도 나와 있었지만 그녀는 계속 영어를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에는 여행객치고는 다소 특이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객이라면 챙기기 힘든 고급 전자기기들, 그리고 다량의 USB 드라이브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냥 여행을 위한 준비물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이런 장비들은 보통 데이터 전송이나 암호화된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전문 도구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다시 물었을 때 그녀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내용은 점점 앞뒤가 맞지 않게 되었죠.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조 여권 사건이 아니야.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어. 이제 저는 그녀가 단순히 혼자 여행 중인 긴장한 관광객이 아니라 국제범죄 조직과 연관된 인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조가 어려운 여권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국제범죄 조직의 목표가 되었다면 나중에 도착한 FBI와 함께 그녀의 여권과 소지품을 정밀 조사한 결과 저의 의심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그녀의 여권은 외관상 완벽해 보였지만 특수 장비를 사용해 검사한 결과 미세한 위조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특히 보안 홀로그램 패턴이 약간 왜곡되어 있었고 여권 번호와 생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위조가 어렵기로 유명한데 이렇게 정교한 위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조직이 있다는 사실에 한국인 직원은 충격을 받았죠. 우리는 그녀의 소지품에 있던 USB 드라이브와 전자기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USB 드라이브 속에는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과 여러 국가의 여권, 보안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들은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해 한국 여권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위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였죠. 그녀의 스마트폰에서도 추가적인 단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메시지 앱에는 암호화된 대화와 테스트 완료 후 보고하라는 지시가 포함된 텍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발신자는 아시아와 유럽에 기반을 둔 국제범죄 조직의 주요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의 번호였어요. 이제 상황은 단순히 위조 여권 사건을 넘어서 범죄 조직이 한국 여권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려는 계획으로 확대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직은 우리가 그 여성의 정체를 알아차린 것을 감지한 듯 했고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우리 보안팀은 즉시 국제공조를 통해 이 조직의 전반적인 작전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IT 전문가, 보안 요원, 그리고 각국의 정보기관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USB 드라이브와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역추적하면서 우리는 그녀가 조직의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라 테스트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중간 관리자인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에는 한국 여권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국가의 여권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었어요.
이 범죄 조직은 여러 나라의 여권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해킹하면서 한국 여권을 가장 까다로운 목표로 삼아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위조 여권 제조를 넘어 대규모 불법 이주, 자금 세탁, 심지어 테러리스트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글로벌 작전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그녀의 통화 기록에서 나온 몇 가지 단서는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와이로 오기 전 동남아시아의 한 주요 도시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도시는 국제범죄 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직의 기술팀과 접촉해 최신 위조 기술을 전달받았고 하와이에서 위조 여권의 실제 검증과 유통 가능성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녀의 휴대폰 데이터를 복원했는데 그녀의 여행 일정과 조직 내 다른 공범들의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팀은 그녀가 만날 예정인 공범들이 하와이 현지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테스트한 여권을 전달받아 최종 보고를 하고 이후 다른 나라로 이동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연결된 공범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공항 내 CCTV와 출입국 기록을 분석했고 결국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또 다른 의심스러운 인물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호놀룰루 시내로 들어간 상태였고 다른 공항 외부 조직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자 저는 제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이 사건은 이제 글로벌 공조 없이는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버린 겁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그녀와 공범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그들의 계획은 전 세계적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제범죄 조직의 전반적인 작전을 차단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조직의 공범들을 추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안팀과 FBI 그리고 현지 경찰까지 협력해 공항 내부와 외부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했죠. 그 결과 와이키키 비치 근처의 한 호텔에서 공범들이 모여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호텔 방에서 미리 전달받은 위조 여권 샘플을 분석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조직의 서버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우리의 감시망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안팀은 즉각적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함께 호텔을 급습한 우리는 공범 3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그중 한 명은 IT 전문가로 위조 기술을 개발하고 보안 알고리즘을 해킹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공범들의 장비에서는 추가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위조 기술을 전 세계 다른 조직원들에게 판매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 여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여권의 보안 시스템을 뚫는 데 성공했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범들이 사용하던 서버를 분석하던 중 조직의 주요 서버 위치가 동유럽의 한 도시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곳은 조직의 리더가 활동하는 거점으로 전 세계로 위조 여권 기술을 유통하기 위한 중심지였죠. 이 정보는 즉각적으로 국제공조로 연결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정보기관이 이 작전에 합류했고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며 조직의 거점을 소탕하기 위한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여권의 보안 시스템이 이미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는지였습니다. 위조된 여권을 분석할수록 한국 여권의 보안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렇기에 조직이 이를 뚫으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명백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작전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서버와 주요 거점을 차례대로 폐쇄하면서 그들의 작전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모든 걸 시작하게 된 건 제가 한 젊은 여성의 작은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요. 그 작은 의심 하나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영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공범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장비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직은 단순히 위조 여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권 보안 기술의 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유통하여 불법 이주와 자금 세탁, 나아가 테러 활동까지 지원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 여권이 그들의 주요 타깃이었던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비자 면제 국가가 많아 불법 활동을 숨기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여권은 이미 ESTA 등록이 되어 있어서 손쉽게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조직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려 했고 한국 여권을 뚫는 데 성공하면 다른 나라 여권으로도 기술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체포된 IT 전문가가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던 중 우리는 한국 여권의 보안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 속 생체 인식 정보는 단순히 복제할 수 없는 암호화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었고 특정 각도에서만 보이는 보안 패턴은 위조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이 보안 시스템을 뚫기 위해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위조 샘플을 제작하며 점점 정교한 기술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확보한 위조 여권 샘플들은 대부분 실패작이었지만 몇몇은 이미 매우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하필 하와이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와이가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관문이자 관광지라는 특성상 많은 국가의 여권이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직은 이곳에서 위조 여권의 성공 여부를 테스트하고 실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담당 FBI에게 추가적인 이야기를 듣고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FBI, 그리고 유럽의 여러 정보기관들과 협력해 조직의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작전을 개시했다고 해요. 특히 동유럽의 한 도시에서 이루어진 최종 작전은 긴장감의 연속이었는데 그 도시는 조직의 서버와 주요 관리자가 자리 잡고 있는 핵심 거점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권 위조 기술을 전 세계로 유통하기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이 작전에서 최신 보안 기술과 정보 분석 지원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조직의 데이터를 해킹해 그들의 활동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위조 여권 사건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범죄 조직의 기반을 흔들고 한국 여권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네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 여권 보안 기술의 정교함과 그 기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흉악한 중국의 범죄 조직은 한국 여권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한국 여권의 안전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처음 그 여성의 행동에서 느꼈던 작은 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결국 우리 모두는 조직의 거점을 성공적으로 소탕하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수 있었던 대규모 위조 여권 유통을 막아냈습니다. 조직이 활용하려던 서버와 장비들은 압수되었고 한국 여권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보안 기술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은 단순히 범죄 조직을 막아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권의 정교한 보안 기술은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이 모든 일이 제가 가진 직업적 책임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감에 깊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한 여행객이었고 그저 한 장의 여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의심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이번 사건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작은 주의가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한국 여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 기술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고 국제적으로도 여권 보안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면 세계는 조금 더 안전해질 거라는 확신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여권의 보안성과 이번 사건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권 한 장이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롭고 영감을 줄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